어릴 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 다들 기억하시죠?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추운 겨울밤에 소녀가 성냥을 탁 켤 때마다 보이는 그 환상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녀가요, 그 눈 내리는 덴마크가 아니라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인도 바라나시 길 한복판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성냥 대신에 뜨거운 짜이 찻잔을 들고요. 상상만 해도 배경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님이 인도 여행 중에 만난 짜이 파는 아이의 모습에서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린 그 경험. 이걸 담은 블로그글 하나랑 또 그 성찰을 미래를 창조하는 여행이라는 철학으로 풀어낸 논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의 경험이 학문적인 통찰로까지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저 한 아이를 향한 단순한 연민이랄까요? 그런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존엄성을 세워주는 공감의 리더십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찌 보면 정처 없어 보이는 이 여행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개인과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먼저 이 교수님이 마주했던 인도의 그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소 울음소리, 경적소리가 막 뒤섞인 바라나시의 복잡한 골목이래요. 그 길에 성냥 대신 때 묻은 찻잔을 든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외치죠. 서티루피, 서티루피. 30루피?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교수님이 아주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고 해요. 마음 한편에서는 저 아이를 도와야지. 저건 아동 착취야.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연민이죠. 그러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섣부른 적선은 아이를 구걸의 굴레에 가둘 뿐이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 라는 아주 차가운 이성의 목소리가 맞서는 거죠. 이 고민은 정말... 누구나 해봤을 법한 고민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차가운 이성이라는 게요. 사실은 안데르센이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 비판하고자 했던 것과 정확히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린 동화의 비극이 가난이나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데르센이 진짜 겨냥했던 건 바로 소녀 곁을 지나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거든요. 그 신사들 말이죠. 그렇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사람들, 화려한 마차를 타고 던 귀족들. 그들은 소녀를 못 봤거나 아니면 보고도 외면했죠. 이 교수님이 느꼈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 결국 동화 속 행인들의 외면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뭐랄까 안데르센이 마치 당신마저 그 차가운 행인이 될 건가요? 하고 묻고 있는 셈이죠. 결국 교수님도 그 합리적인 생각 뒤에 숨어서 아이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교수의 시선에 한 서양 여행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30루피짜리 짜이 한 잔을 주문해요. 그리고는 100루피 지폐를 딱 건네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주네요. 네, 아이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거스름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여행객이 아이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괜찮아. 남은 돈은 네 짜이가 너무 맛있어서 주는 나의 마음이야. 너는 오늘 최고의 짜이를 팔았어. 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잠깐 숨을 멈췄어요. 이게 그냥 팁을 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100루피를 주고 갔다면 그건 적선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동정이 되는 거죠. 네, 아이는 불쌍해서 돈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는 내 차이가 너무 맛있어서 라는 명확한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아이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인정이에요. 가치 인정. 네, 아이의 행위를 구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완전히 재정의해 준 겁니다. 뭐랄까, 너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짜이를 만드는 기술자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여행객의 행동이 정말 순수한 가치 인정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적선은 아니었을까?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교수님의 논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인 무용지용이 등장합니다. 무용지용이요? 네, 장자의 사상에서 나온 말로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면 70루피는 쓸데없이 더 준 돈이잖아요.
경제적 합리성만 따지면 명백한 낭비, 즉 무용한 행위죠. 그렇죠. 하지만 그 쓸모없어 보이는 70루피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한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과 존엄성을 심어줬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유용한 가치죠. 아, 쓸모없는 행위를 통해서 가장 쓸모있는 것을 얻어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 여행객의 행동이 단순한 적선과 구별되는 지점이고 교수님이 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여행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뒤에 교수님이 같은 장소를 지나가다 그 아이를 다시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며칠 전만 해도 그 먼지투성이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서서 환한 미소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짜이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와,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짜이 사세요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짜이라니. 70루피,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 아이에게 세상과 맞설 자부심을 사준 거잖아요. 그렇죠. 70루피라는 그 작은 불씨가 아이 마음속에 거대한 난로에 불을 지핀 겁니다. 나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심어준 거죠. 이 교수님은 블로그에서 이 아이를 창직자라고 표현하세요. 창직자요? 네. 스스로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조해낸 사람이라는 뜻이죠.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가 사람들의 무관심이라는 추위 속에 쓰러져 갔다면 인도의 이 짜이파는 아이는 한 여행객의 따뜻한 시선과 인정 덕분에 스스로 추위를 이겨낼 옷을 지어입은 셈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에서 자기 서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난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한 아이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걸 목격했으니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지?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학문적으로 파고들고 싶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이 논문, 미래를 창조하는 여행인 거군요. 네. 이 논문은 바로 그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여행하는 인간을 호모비아토르라고 부르면서 여행이 왜 미래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지 설명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무용지용과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용지용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는 보통 여행 가면 효율적으로 최대한 많은 걸 보려고 계획을 촘촘하게 짜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돈을 가장 유용하게 쓰려고 하죠. 네. 그런데 교수님은 오히려 계획 없이 어술렁거리는 그 쓸모없는 시간 속에서 진짜를 발견한다고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논문에 따르면 일상은 돈을 벌고 성과를 내야 하는 유용함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여행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겉보기에는 무용함의 세계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쓸모없어 보이는 여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소 우리를 지배하던 정보, 지식, 편견 같은 어른의 시선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의 시선이 들어서는 거죠. 아, 어떤 선입견도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유용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의 경험이 완벽한 예시죠. 길거리 아이는 불쌍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직자라는 본질을 발견한 순간이니까요. 듣고 보니 여행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단순히 쉬거나 새로운 걸 보는 걸 넘어서 저를 묶고 있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군요. 논문에서는 여행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문제에 갇히면 그 안에서만 맴돌기 쉽잖아요. 맞아요. 시야가 좁아지죠. 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 다른 문화 속에 나를 딱 던져 넣으면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이용건 교수님에게는 가난한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는 시스템 개선이라는 틀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죠. 그렇죠. 개인의 적선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하지만 인도의 길거리라는 낯선 공간에서 그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세워주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답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행이 가진 창조적인 힘이죠. 이야기의 퍼즐이 하나씩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팔던 짜이라는 음료 자체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요. 짜이가 그냥 인도 사람들이 마시는 밀크티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원래 짜이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약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아, 약이었어요? 네, 베이스가 되는 홍차잎의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또 함께 들어가는 생강, 계피 같은 향신료들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죠. 즉, 짜이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인도의 치유 에너지라는 겁니다. 치유 에너지라. 그럼 그 길거리 아이들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는 에너지를 파는 전도사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면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요. 선순환이요? 네, 여행객의 가치 인정이라는 행위는 아이의 짓밟힌 존엄을 치유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건넨 짜이는 여행으로 지친 여행객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결국 공감과 인정이라는 행위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모두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겁니다. 와, 이 작은 상호작용 속에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십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생 동화에서 시작해서 인도 바라나시의 짜이의 문단을 거쳐서 여행의 철학과 리더십의 본질까지 깊이 들어왔네요. 오늘 나는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거네요.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구호나 시스템 이전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작은 행동. 네. 그 행동이 한 개인을 절망의 주인공에서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창직자로 성장시키고 또 그 모습을 목격한 나 자신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 그렇죠. 이용근 교수의 논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행은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한 발 떨어진 곳에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요. 혹시 당신의 일상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어쩌면 그 해답은 사무실 책상이나 회의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어쩌면 쓸모없다고 여겼던 어떤 낯선 풍경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데르센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단지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햇빛과 자유,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인도의 그 아이에게 삶을 다시 살게 한 작은 꽃 한 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동정의 눈길로 건넨 돈이 아니라 당신의 노동은 정말 가치 있다는 그 따뜻한 인정의 말 한마디였을 겁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 작은 꽃 한 송이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